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플랫폼 노동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3일 어떤 부고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짐작하시겠죠? 그렇습니다. 1980년 광주에서 무고한 시민을 학살하고 권력을 찬탈한 내란 수괴 전두환의 부고입니다. 이 사람은 아니죠. 오히려 전 국민의 발암물질, 그 물질은 소멸되는 바로 그 시간까지 어떤 성찰과 반성은커녕 그 화려한 아방궁 같은 연희동 대저택에 살면서, 서식하면서 광주 민주시민들에게 침을 뱉고 회고록 따위를 적어가면서 우리 민주 영령들을, 광주 영령들을 집요하게 모독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갑작스러운 그 죽음이 저에게 너무 허탈했습니다. 성찰이든 반성이든 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찰 반성도 없었는데 죽음이 무슨 권리로 그를 채워간단 말입니까? 서슬퍼렇던 전두환 독재 시절 때 서울 구로동에서 구로동맹파업이라는 게 벌어졌죠. 그 구로동맹파업을 주도했던 심상정은 전두환에게 이렇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그 최장기 수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 심상정 지금은 정의당 대통령 후보인데요. 이 전두환의 죽음에, 돌연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찰도 반성도 없는 죽음은 그조차 유죄다. 그리고 국가장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못을 땅 박았죠. 전두환은 떠났지만 과연 전두환 시대는 사라졌는가? 끝났는가? 우리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전두환 시대는 끝이 난 걸까요? 살아서도 그리고 또 죽어서도 죄를 짓고 떠난 전두환이 우리 국민들에게 떠넘긴 짐 중에서 저희 플랫폼 노동 뉴스가 주목한 것은 당시 인권을 짓밟았던 소위 블랙리스트 적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리운전판에도 블랙리스트가 또 돌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지난 11월 19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13개 대리운전 업체로부터 블랙리스트가 그 요시찰로 찍혀서 사실상 실직 상태에 있던 한 기사분의 이야기가 보도되었었습니다. 이게 서울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고 부산 경남 지역에도 블랙리스트 이야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직접 피해자라는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2019년 1월경에 1월경부터 약 한 2년 정도 2년? 경험을 했었어요. 예. 그 당시에 이유는 제가 유추해 보기에는 노동조합을 한다는 이유로 그 당시에 저 말고도 12분이 더 동시에 노동조합을 하고 조합원이고 또 간부이고 이래서 13분이 동시에 차지한 일명 락이 걸렸었습니다. 지금도 겉으로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제 주변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예 이렇게 노조 대가리다, 빼라 이런 식의 어떤 카톡도 돌았다는 기사가 있던데. 네네. 저희 노조에 제보를 해준 업체가 있었습니다. 이제 업체 사장단들끼리 죽어간 대화 메시지가 저희한테 제보가 왔었습니다. 거기에 민노총 대가리입니다. 당장 자르세요. 이런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었죠. 다반사로 들어봤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무슨 콜센터에 잘못을 항의한다고 전화를 할 경우 조금 심한 말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콜센터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기사님하고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콜을 못 주겠다. 이러면서 그날 당장 계약이 해지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몇 년 전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배차 제한 당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계약 해지 당한 기사분들이 300명에서 500명 정도 되고 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4년 전이죠. 4년 전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당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콜을 다른 사람들한테 던져줬다. 그러니까 콜을 제 콜을 다른 사람한테 줬다는 핑계로 이제 계약을 해지를 했는데 그게 뭐 제가 판단하기에는 계속
감시를 하고 있지 않았나. 밴드에서 활동을 했고 노조 간부였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전두환 때도 그랬습니다. 노조 활동가들을 막 잡아가두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취업문도 막고 이런 어떤 국가 폭력이 판을 치던 시대 때 노동자들은 노조 만드는 거는 꿈도 못 꿨죠. 근데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민주시민들이 피땀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냈는데 그 민주주의와 인권은 과연 대리운전업체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앞에서도 그걸 뛰어넘어서 민주주의 인권이 당당히 행진하고 있습니까? 대리운전업체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앞에서는 그 민주주의 인권, 민주주의는 멈춰서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두환이 아직 우리에게 길고 긴 그림자를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뉴스는 방과후 강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방과후 강사 노조는 지난 11월 19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시의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지원 적용 대상을 수정하라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더랬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약간 어려운데요. 지난 11월 8일 부산시가 소상공인 그리고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어떤 특별지원금 을 3천억 정도 조성해서 지원하겠다. 그리고 그 중에 한 180억 정도는 18,000명의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이제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걸 발표했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가지고 적용 대상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부산시도 방과후 강사나 특수고용직 에 대한 어떤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지원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부산시청 앞에서 생계대책을 마련하라고 코로나 거리두기로 타격을 입은 대리기사에게 생계대책을 마련하라고 집요하게 이렇게 1인 시위를 해왔지 않습니까? 저희 플랫폼 노동뉴스는 또 이걸 갖다가 열심히 보도를 했죠. 저희들도 일정하게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8월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갖다가 지급하는데 운수업에서는 이제 가장 취약한 대리운전 기사들을 쏙 빼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리운전 기사들이 청와대, 국회, 시청, 도청 앞에서 이제 지원 대책을 내놓으라고, 생계 대책을 내놓으라고 오랫동안 1인 시위를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울산시부터 몇몇 지자체들이 하나씩 80만 원의 지원금을 주겠다가 등등 있고 고용유지 지원금 등등의 다양한 명목으로 이제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시도 이제 이게 동참하게 된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부산시가 동참한 건 다행인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과연 대리기사를 비롯해서 특수고용직이 제대로 적용될 거냐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부산시는 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했던 11월 8일 기준으로 그때까지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방과후 강사를 비롯해서 12개 특수고용직은 정부가 이제 지난 7월 1일부터 그 적용 대상에 집어넣은 겁니다. 특히 방과후 강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아예 방과후 학교가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방과후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방과후 강사들은 소득은 그야말로 절벽, 쫄쫄 굶게 된 거죠. 이런 처지에 놓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부랴부랴 고용보험 지원 대상이라 좀 확대하자라고 해가지고 올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지원 대상에 이렇게 포함되게 됐는데 그 포함됐다 해가지고 당장 혜택을 본 것도 없는데 부산시는 지원 대상에조차 배제하겠다.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냐. 이게 방과후 강사의 이야기입니다. 11월 8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지원을 또 그중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거는 정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하면 방과후 강사들 전부 다 못 받는다. 방과후 강사뿐만 아니라 12개 특고 노동자 다 못 받는다. 고용노동부 과장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했고 그래서 고용보험 기준은 아마 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날 기자회견 마치고 그 시관계자에게 알아듣도록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아마 12월 1일 이제 부산시가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 대상을 발표할 때 반영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하여간 눈을 부릅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플랫폼 노동 뉴스가 준비한 것은 이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동안 조회수도 조금씩 늘어나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 뉴스가 플랫폼 노동자 노동인권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또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 그리고 기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댓글로 남겨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플랫폼 노동 뉴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